자, 이제 4개의 청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채권이 뭐더라 했을 때 특정인에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었고, 물건은 특정인이 X라고 하는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바로 물건이었다. 당분간 물건이라는 말 나오면 민법 총칙 처음 공부할 때나 인문특강 들을 때 물건 나오면 어차피 물건의 대표는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으로서 바꿔서 읽자. 알겠죠? 그러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 계약상 청구권을 강의할 때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민법 제741이나 750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는요, 741조 조문 가지고 요건을 구비했는지를 봤고,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배상청구권의 경우도 750조에 있는 조문에 기초해 가지고 요건을 구비했는지를 검색을 했지,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관계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검토를 안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의 발생 원인은, 즉 갑이 을한테 어떤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은 크게 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약정이란 말 나오는데 약정 나오면 그냥 매매 계약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법정이란 말은 여러분들 법률 규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채권이라고 하는 거를 취득할 수 있는 원인은 크게 2가지가 있다. 계약 혹은 계약이 없었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약정, 법정이다. 그 중에서 약정,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채권이 바로 우리가 제일 처음 공부했던 계약상 청구권이다. 계약상 청구권. 그러면 갑이 을한테 계약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요 계약이 성립했니? 성립했으면 유효하니? 요거 2가지로서 모든 판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계약은 어떤 게 있나요? 다양하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일단 이만큼만 아시면 됩니다. 갑이 자기 소유의 물건 따위를 을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거 있지요. 이랬을 때 갑이 을로부터 돈을 받고 넘겨주는 게 바로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매매계약. 돈 받고 주면 매매계약. 말고 여러분들, 갑이 을한테 노트북을 주고요, 을이 갑한테 돈 말고 다른 탭 같은 것들을 주는 경우 있죠. 물건끼리 주고받으면요, 교환 계약이다. 그럼 결국 매매는 돈 받고 주는 거고, 교환 또 다른 물건 받고 주는 거지 공짜로 주는 게 아니죠. 이렇게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었을 때 유상계약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을 갑이 을한테 넘겨주는 계약 중에 유상이었을 때는 크게 2가지가 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받고 주는 매매계약 혹은 물건 받고 주는 교환계약이 있다. 한번 끊고 말고, 갑이 을한테 홍이 저 아들이, 홍아 너 이번 시험 잘 보고 아빠가 50만 원 줄게, 혹은 뭐 노트북 사줄게, 이렇게 반대로 받는 거 없이 공짜로 준다. 그게 바로 무상계약이고, 무상계약이 바로 증여한다, 증여계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다시 계약 중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 중에 공짜면 증여계약 맞죠? 돈 받고 주면 매매계약, 물건 받고 또 물건 주면 교환계약이다 라고 이해하고 민법 공부하시면 됩니다. 2번째, 여러분들 대차형 계약이다. 대차, 빌려주고 빌려 쓴다. 대가 빌려준다는 뜻이고요, 빌려주는 거고 빌려서 쓴다는 게 차거든요. 빌려주고 빌려 쓴다. 근데 여러분들, 갑이 을한테 원룸 방을 빌려줍니다. 그 다음에 월세를 받기로 합니다. 일단 돈 받기로 했으니까 무상이 아니고 유상 맞죠? 그러면 을 같은 경우는요, 그 원룸방에서 1년 동안 쓰다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그 원룸 그대로 다시 갑한테 돌려주지 새로운 원룸을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게 아니죠. 즉 빌려 쓴 거 그대로 돌려주면 그게 바로 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임대차. 혹은 을이 노량진에 공부하러 왔는데 감사하게도 을의 부모님과 정말 친한 절친 되시는 갑께서 노량진에서 고시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을 너가 내 친구 걔 아들 딸이냐?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너 열심히 하고 그냥 살아라 공짜로 해서 원룸이나 고시원방을 빌려주고 쓰는데 공짜였을 때는 사용대차 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 약속. 근데 보세요. 1번과 2번은 물론 월세 지급하고 지급 안 하는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이 빌려준 거를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거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원룸 건물을 지어가 주는 거 아니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갑이 을한테 돈을 을한테 줬어요. 그래서 1년 뒤에 갚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가령 갑이 을한테 쌀을 10kg를 줬습니다. 그럼 을이 여러분들 1년 동안 그 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1년 지났을 때 그 쌀 그대로 여러분 다시 갚아줍니까? 그렇게 1년 동안 을이 쌀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거면 쌀을 뭐 한다고 빌립니까? 그렇게 안 하죠. 일단 쌀 가지고 이제 애기들 밥 먹이고 써놓고 1년 뒤에 같은 종류의 쌀을 사가지고 그걸로 갚는 거지 최초에 갑이 을한 줬던 쌀 그대로 주는 게 아니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갑이 을한테 여러분들 50만 원 대여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1년 동안 50만 원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1년 지났을 때 여기 있어요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돈 다 쓰고 급한 불 끄고 다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새로운 50만 원 가지고 갑한테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일단 빌린 거를 소비하고 써버리고 나중에 다시 같은 종류, 같은 동질, 같은 양을 구해가지고 갚는 게 있겠죠. 그게 바로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고 돈, 쌀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요. 임대차 계약은 유상이잖아요. 돈 주고 월세 주고 쓰는 거고 사용대차 같은 경우는 공짜다. 그럼 3번에 있는 소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달라져요. 돈을 빌려주면서 별로 안 친해가지고 이자를 받기로 했을 때에는 이자 줘야 되니까 유상계약, 유상. 맞죠? 근데 되게 친한 친구 사이예요. 학원비 1년 빌려줄게. 파이팅! 해서 무이자로 돈을 빌렸을 때에는 반대급부 주는 게 없으니까 무상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알겠죠? 더 많은 계약이 있어요. 집 지어주는 게 도급계약이고요. 물건에 대해서 대신 보관해주는 게 임치계약이고요. 갑이 바쁘니까 지가 해야 될 일을 을한테 맡겼을 때가 위임계약이고요. 같이 여행 가면 여행계약이고요. 아주 다양한 계약 등이 있는데 일단 이만큼만 기억해도 민법 1순환 공부할 때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법정 중에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요건 다시 피고에게 이익이 있고 원고에게 손실이 있고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법률상 원인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검토할 때 중요했던 게 만약에 계약관계에 기해서 갑이 을한테 돈을 줬을 경우라면 그 계약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등등등의 쟁점이 나오게 된다까지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가 법률 규정 중에 민법 제7호 공조 밑에 건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에 근거한 배상 청구권의 경우에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 아무런 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을이 갑한테 폭행 등을 가했을 경우는 행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고의가실, 위법한 가해행위, 그리고 원고에게 손해가 필요하고 741의 경우와 달리 피고에게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요건이 아니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요 세 가지가 바로 채권에 기한 청구권이고 여러분들 요 세 가지의 경우를 채권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권, 물권, 특정인이 X에 대해서 지배한다. 여러분들 민법상 지배한다는 뜻이 뭐냐면요. 이 특정인이 가령 갑이고 요 X 노트북이 또는 토지, 건물이 갑 소유의 물건입니다. 그러면 갑이 배타적으로 X에 대해서 지배하는 권리가 소유권, 물건이다. 그러면 그 책에 나와 있는 배타적으로 물건에 대해서 지배하는 권리에서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뜻이 뭐냐? 갑이 아닌 타인들은 요 X에 대해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지 마라. 이게 여러분들 이제 프랑스에서 부르주아 계층이 이제 혁명을 통해서 취득한 권리 중에 하나예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 상인분들께서 야, 내 돈이고 내 건데 왜 함부로 국왕등이 빼들어 가냐? 타치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법이 야, X는 갑이 배타적으로 그 말인즉 지 혼자 지배하는 권리거든. 타인을 함부로 건들지 마라 했는데 꼭 을이 건들어요. 건드는 형태가 우리가 배운 게 세 가지예요. 갑의 물건을 을이 훔쳐서 건드는 경우, 갑당 위에 을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드는 경우, 갑당인데 등기부를 위조해가지고 지명의로 등기를 해서 건드는 거, 그 세 가지를 줄창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갑이 을한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갑건대 을이 건든 경우 있죠. 중에서 훔쳐서 점유하는 경우는 돌려줘 213조 소물청,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건 원고 갑 소유물일 것, 피고 을이 점유하고 있을 것. 그러면 일단 갑이 을한테 소유권에 기해서 다시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일단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213조. 또는 214조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 청구, 제거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 방해의 유형 중에 첫 번째가 갑당 위에 을이 건물을 지은 거야. 그럼 갑은 을한테 야, 지상물 건물 철거해라 라고 소물청에 기해서 철거 청구해가지고 승소해가지고 철거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갑당인데 을이 서류를 뽀샵으로 위조해가지고 무효 등기 갖췄을 때 갑은 을한테 원고 갑 소유 네 명의로 등기돼 있는데 네 명의 등기 그거 무효 등기 아니냐, 빨리 지워라,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두 가지가 여기서 나온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 알겠죠 여러분들? 그럼 한번 지울게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도 중요한 거 배울 건데 다음 시간 때 배울 내용들을 정확하게 수업 시간에 듣고 이해를 하고 따라올 수 있으려면 딴 건 필요 없지만 딱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요 네 가지의 권리를 항상 구분하자. 명심하시고, 두 번째는요. 제가 지금 방금 막 이야기했죠. 계약상 청구권 행사하기 위한 요건, 741, 750의 요건, 소물청에서 반환 청구, 철거 청구, 등기 청구에 대한 요건이죠, 여러분들. 그 요건들만큼은 요건들은 눈으로 대충 보고 알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머리가 아니라 손이 기억할 수 있게끔 50번 이상 계속 써가지고 암기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보는 사람들인데 굳이 손으로 써가지고 암기할 필요 뭐 있노?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팩트입니다. 제가 만약에 민법상 모든 내용을 다 손으로 써서 기억해라 라고 했으면 그거 제 잘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원하는 거는 민법의 모든 내용이 아니고 민법의 1%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 요건만큼은 정말 항상 떠올려서 책을 봤을 때 민법을 딱딱딱딱딱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요청 사항이니까 그런 불만들 갖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제 남아있는 새롭게 시작할 1년 동안 민법만큼은 제가 하라는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강의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